처음에 장면이 시작이 되면 하늘에서 낙하산을 타고 쭉 내려와서 마치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이상이 생겨서 낙하산을 타고 떨어지는 비상 상황 같은 느낌이 듭니다.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뭐 비행기가 이륙합니다. 막 이런 얘기도 이제 멘트로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이제 비상으로 착륙을 하는 거죠. 이 아저씨도 서커스 하시는 분이시겠죠? 줄을 두 개를 어깨에다가 하고 마치 비행기에서 갑자기 내리는 이 낙하산을 등에다가 배낭처럼 맨 그런 사람인데, 오, 굉장히 리얼했어요, 연기가. 서 있다가 별로 높지도 않은데 밑에서 바람이 오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이 머리랑 이런 게 막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다 보니까 굉장히 높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수직으로 하강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떨어집니다. 그래서 이분이 떨어지면서 바닥에 거대한 황금 열쇠 같은 게 있는데 그 열쇠를 돌리면서 그때부터 이제 판타지 세계로 들어가면서 이제 멕시코 땅에 꿈과 현실을 오고 가는 몽환적인 마법의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. 사실은 근데 태양의 서커스가 다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하긴 해요. 처음에 이제 도입부에 뭔가 있기는 한데 이걸 이제 비행기 여행으로 이거는 잡았더라고요. 그리고 나서 첫 장면에 어떤 여성이 한 명 등장을 하는데 이 첫 장면에서 정말 눈을 사로잡습니다. 이게 한 6m 정도 되는 실크 천으로 날개를 만들어서 이 날개를 양쪽에서 한 명이 이렇게 개랑 연결을 해서 그걸 등장을 해서 이 무대가 턴테이블을 돌면서 이분이 뒤에 금속 말이 엄청나게 큰 말이 서 있는데 이 말과 달리기를 막 하는 그 여성의 모습이 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이 멕시코 분들이 또 달리기를 잘한대요. 여기 이 장면에 달리기 하는 모습들도 되게 많이 나옵니다. 근데 어쨌든 나비, 날개, 그다음에 달리기 뭐 이런 것들로 해서 첫 장면에 장면 표시를 했는데 원래 캐나다 남부에서 멕시코 중부까지 매년 나비들이 때로 이동을 한대요. 그래서 그 여행하는 그 나비들의 모습을 상징화해서 이 장면을 만들었다고 하는데 비주얼이나 색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그 다음부터 이제 본격적인 서커스가 시작이 됩니다. 근데 이제 후프 다이빙이라고 해가지고 왜 그 링 같은 거를 해놔갖고 그 링 사이를 지나가는 거 있죠. 이게 원래 중국에서 시작이 됐다고 해요. 중국에서 많이 하는 고개 그런 건데 이 원의 지름이 75cm밖에 안 된대요. 근데 더 웃긴 건 이 고개사들이 그냥 옷을 슬랙스 같은 걸 입고 하는 게 아니라 다 분장을 했어요. 그래서 옆에 뭐 날개도 달리고 막 이렇게 벌새 의상을 입었기 때문에 날개도 있고 막 이런 복잡한 퍼덕이는 의상을 입고 75cm 구멍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연기를 또 해주시는 거예요. 근데 라이브 공연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게 하다가 또 어떤 분이 마지막에 링에 걸리셔갖고 이게 떨어졌어요. 높은 데서 떨어지신 건 아니고 실수를 좀 하신 거죠. 관객분들이 엄청 격려의 박수를 쳐주시면서 또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하니까 동시에 일어나갖고 또 하시고 이런 게 또 좀 재미였었고 요 푸프 다이빙 장면에서 기억이 나는 장면이요.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멕시코 영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멕시코 시대의 그 영화 장면의 댄스홀에서 댄스를 추는 어떤 여성분과 보좌를 해주는 보디가드 같은 남성분들이 나와서 굉장히 아름다운 드레스를 축약한 그 서커스 복장과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댄스홀에서 서비스를 해주는 옷도 역시 약간 아크로바틱 의상하고 좀 접목을 해서 예를 들어 세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인 해가지고 정말 영화의 한 장면을 보듯이 장면을 만들어가면서 와 이분들도 또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근데 이 여자분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. 제목이 아다지오인데 이 여성분이 정말 이 몸과 이 외모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이셨고 밑에 이렇게 3m 정도 되는 이렇게 단이 있었는데 그 단이 또 이렇게 턴테이블과 같이 돌더라고요. 그래서 그 안에서 그 달리기를 하는 트레드밀처럼 생겨가지고 그 위에서 달리기를 하시면서 공중고개를 하시면서 뭐 위에서 이렇게 또 넘나들면서 아 이거 봐요. 제가 지금 설명이 이게 한계입니다.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듯한 그런 것도 있었고요. 제가 이걸 일일이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기억에 남는 거 몇 가지만 설명을 지금부터는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초반에 시작되는 장면이고요. 그 멕시코가 또 축구나 공을 갖고 노는 것도 굉장히 잘하신대요. 그래가지고 중간에 막 공 가지고 묘기 부리시는 그런 분들도 나온 적도 있었고 대부분 나머지는 멕시코를 상징하는 그런 사막과 같은 모습과 나무 이런 것들이 서 있는데 그 나무 주변에서
나무에 매달려서 그 사이사이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폴대처럼 이용을 해서 공중기술을 보여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.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은 아까 가기 전에 비가 나온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비는 언제 나오는 거야? 라고 생각했는데 이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휘렌 트라페즈라는 장면에서 처음으로 이제 비가 나오더라고요. 왜냐면 이렇게 줄이 매달려가지고 그 줄에서 이렇게 왜 다리를 쭉 벌렸다가 이렇게 돌았다가 이제 줄이 꼬아졌다가 막 빙글빙글 돌다가 이런 거 하시는 거였었어요. 근데 그거 한참 하시는 도중에 객석으로도 한번 왔다 갔다 하시고 이러는 도중에 위에서 드디어 비가 내리더라고요. 비를 자세히 보니까 비가 이제 전체가 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얇은 막으로 비가 내리는 그런 상태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그 막을 지나가면 비를 맞고 그 이거를 워터막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비가 전체는 아니고 이렇게 화면처럼 그 부분에 이제 비가 이렇게 내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저는 좀 되게 걱정이 되더라고요. 그분들이 비를 맞으시니까 너무 위험해 보이잖아요. 그니까요. 더 위험해지는 그러니까 거 아니에요? 미끄러져서. 그러니까 멀쩡한데 해도 이게 미끄러운데 이거를 이렇게 막 손에다가 이렇게 가죽끈 같은 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잡고 하시잖아요, 보통 서커스 할 때. 근데 거기에 비가 내리니까 저거 괜찮을까라고 싶었는데 뭐 그래도 그렇게 오래 하시지는 않고 뒷부분에 가니까 비가 내리는데 그 비를 이렇게 머리카락과 그 몸으로 비를 막 이렇게 팍 튀면서 비가 중간에 이렇게 옆으로 막 튀기면서 빛하고 같이 어우러져 내는 그 모습은 와 정말 나도 진짜 기운만 있으면 저기 매달려 갖고 한번 돌아보고 싶다. 저 얼마나 재밌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. 그리고 중간중간에 그 아까 왜 비행기에서 내리셨던 그 분이 이제 관객분들하고 재밌게 장난도 쳐주시고 이야기도 해주시고 그러세요.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쉬는 시간마다 나와가지고 관객들한테 얘기를 해줄 때 재밌었던 거는 말을 안 하세요. 예전에는 이제 말을 좀 하셨었거든요. 근데 이번에는 호루라기를 물고 호루라기로 대화를 하시더라고요. 음,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. 호루라기 얘기를. 그래가지고 가운데를 나눠서 이제 이쪽 팀, 양 팀으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게임처럼 얘기를 하셔가지고 사람들을 또 웃게 만들고 이런 또 재미도 있으셨고 하여튼 이분이 이제 나와서 조금 휴식을 취하시고 얘기를 할 쯤 되니까 일막이 끝나더라고요. 인터미션도 사실 굉장히 길어요. 그래서 나가서 음. 충분히 사 먹고 이렇게 시간을 즐기려고 이렇게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나가서 이렇게 둘러봤죠. 그런데 아이들 관객도 굉장히 많고요. 가족분들 같이 오신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, 특히 그러면 그 그 아이들은 티켓 값이 그렇게 비싼데, 금수저들이네, 금수저들. 야, 정말 솔직히 우리가, 만약 우리가 공연계에 있으니까 우리는 공연을 많이 볼 수 있고, 그다음에 어떤 면에서 저렴하게도 볼 수 있고, 그러니까 사실은 애들을 데려가는 거지. 내 돈이 맞아요. 29만 원으로 애를 이걸 보여준다. 이거 엄청난 금수저잖아요. 거기서 네트워크 해야겠는데요? 거기서 정말 은인을 만날 수 있는 거 아니야, 우리? 저도 유심히 그분들을 이렇게 안 보는 척하면서 이렇게 관찰을 했죠. 관객분들이 어느 층일까?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족분들 되게 많이 오셨고 아이들도 있잖아요. 그 공연 끝나고 어떤 분은 아기가 자는 거야. 너무 아기를 데리고 온 거야. 6살쯤 된 것 같아요. 그래서 부부가 한 명씩 아이를 안고 두고 나가시더라고요. 그래서 내가 아니 이게 돈이 얼마인데 자면 어떡하니 얘야 일어나라. 그런 그 관객분도 계셨고 또 인터뷰쇼 때 나가니까 어르신 모시고 온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. 아버님, 어머님인지 이렇게 모시고 안내해가지고 앉으시라고 하고 근데 이 비싼 돈을 내고 오셨더라고요. 그리고 저는 또 놀란 게 관객 반응도 굉장히 훌륭했어요. 정말 음. 서커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격려해 주시고 호응도 너무 좋고 박수도 잘 치시고 그다음에 막 위에서 막 공중고개 돌고 막 이러면 뭐 이러는 거잖아요. 그런 반응도 너무 잘해 주시고 박수 또 엄청 쳐주시고 야 역시 이 관극 매너도 너무 좋으시다. 이런 분들 앞에서는 공연할 만하다. 그래서 비싼 티켓을 쓰시면 티켓 네. 가격을 뽕을 뽑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관극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?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그런 호응이 외국에는 어떤지는 모르겠어요. 그런데 한국에서 이게 호응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이게 이막에서 이제 중간에 나오시는 어떤 여성분이 계세요. 이분이 이게 뭐 이제 서커스다 보니까 줄을 매달고 뭐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돌리고 이러는 게 많잖아요. 근데 이분이 제목이 헤어 서스펜션이에요. 이 머리에다가 줄을 다셨어요, 여러분. 응? 통증이 얼마나
너무 아프겠다. 눈이 아, 앞으로 어떡해. 가서 이게 머리를 다 이렇게 올리신 거예요. 이렇게 다 올리셔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 줄을 여기다가 다신 거예요. 이렇게. 그래서 이렇게 돌아요. 몸이 이렇게 돌고 거기서 막 고개를 하시고 막 이러시는데 그 여성분은 정말 대단하셨는데 그게 한국에서만 그걸 했대요. 음, 그리고 이분도 이제 비가 왔거든요. 이분이 할 때. 그래서 비의 신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 여신이 물에서 떠오른다.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 글귀가 있는데 이분은 그런 여신으로 표현을 해서 그 여신의 영감을 받아서 자연을 숭배했던 멕시코의 고대 문화의 힘을 이 여성에 이제 집중을 해서 어떤 매혹적인 그 퍼포먼스로 대변하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한국 관객분들이 워낙 반응이 좋으셔서 그랬는지 이거를 특별히 추가를 했다라고 해서 더 음, 유심히 이제 봤던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. 그 나머지는 사실은 이제 예측 가능한 장면이기는 해요. 다 이제 보통 이제 나오는 장면이긴 한데 이게 색감이나 컬러나 그것들을 해석하는 방식이 이번 작품은 좀 달랐어요.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커스 날 것 그대로를 보여주는 장면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드라마 안에서 비주얼적으로 조금 더 드라마적으로 조금 더 신화적으로 판타지를 보는 듯한 느낌?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까 이제 제가 얘기했잖아요. 온갖 동물들이 나온다고 했잖아요. 중간에 이제 멕시코 원주민들이 다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. 거기에서 이제 마야인들이 계신데 그 마야인의 어떤 전설에 나오는 운물이 있대요, 운물.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물을 끌어들인 이유도 있는데, 이름이 이제 세노테인데, 거기에 그 운물을 대변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형 무대에 바닥이 이렇게 반 정도 이렇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해서 물이 채워져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위에서 서커스를 막 하시다가 밑에 좀 내려오면은 그 발이 물에 닿으면 발로 물을 팍 차면 이제 거기 고여있던 물이 밖으로 팍 퍼지면서 거기에 또 이제 조명도 쏴지고 하면서 이제 모양을 보여주고 이런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고대 신화에 나오는 실제 크기의 동물들이 같이 나옵니다. 제가 보기에는 제규어라기보다 무슨 사자나 호랑이 뭐 이런 것처럼 보였어요. 근데 그런 동물이 나와서, 아까 라이프 오브 파이 그런 동물이 나와서, 막 같이 서커스 하시는 분하고 교류도 하고, 막 동물이 막 표정도 짓고, 막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동물이 나오니까 막 너무 좋아하고. 근데 이런 장면이 사실은 서커스 기술이 그렇게 막 돋보이진 않거든요. 물론 그분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건 절대 아니에요.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러한 드라마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더해지다 보니까 서커스 날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드라마 안에서 포함이 되는 그런 느낌. 그래서 제 옆에 신문사 기자분이 앉아 계셨어요.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보시다가 쉬는 시간에 그러더라고요. 기술은 뭐 뉴알레그리아가 더 나은 것 같네.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보기엔 기술도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은 기술인데 비주얼 때문에 이런 정서나 색감이나 의상이나 퍼포먼스나 퍼펫들 이런 것들 때문에 묻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나중에 들긴 했는데 그래서 이 사진을 보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. 정말 눈으로도 굉장히 아름다운데 여기서 아쉬웠던 거는 작년에 뉴알레그리아가 마지막에 뒷부분 가면은 이 공중 고개가 나오거든요. 서커스의 하이라이트는 공중 고개로 이렇게 막 하는데 공중 고개가 안 나와요. 공중 고개가 없어요. 그런데 그 비슷한 장면이 있습니다. 비슷한 게 이제 공중 고개가 아니라 바닥에 우리 왜 놀이터에 가면 그네 있잖아요. 그네. 이렇게 그 지지대가 이렇게 있고 그 안에 그네가 이렇게 들어있는 거. 그런 그네가 나옵니다. 그 그네에서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돌고 반대편 그네로 떨어지고 또 거기서 돌고 떨어지고 이런 이제 서커스를 보여주시는데 스윙 투 스윙이라는 장면이거든요. 근데 난이도는 뭐 이것도 뭐 충분히 볼거리를 제공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게 위에서 매달려서 보면 나중에 끝날 때쯤 되면 목이 되게 아파요. 이 보기는 봐야 되고 막 어디로 가다 이렇게 쳐다보다 보면 이 뒷골이 되게 땡기는데 이번에는 또 그런 건 없었지만 그래도 이제 눈높이에서 그걸 또 다 보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 기술력으로는 역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.